말씀 나눔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가족 문화 점검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 설교를 할 거고요.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 안 가시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실 텐데 그때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음 주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왔네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족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또 주중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많지 않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무한한 능력 하에 우리가 연결될 수 있으면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우리 안테나를 또 돌려서 고정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예배를 지켜주기를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니 내가 행복하고 번영하리라. 내 집안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너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를 축복하시기 원하노라. 내가 평생에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것을 보며 너의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 내가 살기 원하노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소서. 아멘. 시편 128편 그 앞과 뒤에 그 몇 편은 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에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 절기를 지켜서 그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 그들이 찬양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시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128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라가서 성전을 순례하고 난 그 순례자들에게 제사장이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이자 또 그런 축복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제사장이 이 성전에 온 그 순례자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고 특별히 그의 가정을 읽어보면 느낌이 오겠지만 그냥 그 한 명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이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자 그의 가족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의 가족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맨 마지막에는 그것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이스라엘 나라, 온 나라를 또한 축복을 해주는 그런 기원을 함으로써 그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돌아가서 다음 올 때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또 여기 성전에 순례한 그 기억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의 이 성전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 명절 때 그렇게 순례하는 일이었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 같은 그런 시간대가 언제인가? 바로 설날이기도 하고 또 추석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명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우리 그 명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명절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선포해주고 했던 그 시간을
어쩌면 저 이번 수요일과 또 일요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절에 있는 127편에 보면 또 1절, 2절만 제가 적어왔는데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병이 보초를 서도 헛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벌어먹고 사는 것도 헛된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아멘. 잠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거는 내가 게을러서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을 주셔서 자는 것이다 라고도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가 주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집을 세우기를 원하고 128편에 나온 것처럼 너무 놀라운 가정을 꾸미도록 서로 축복해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세우는 일, 자기 자신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는 일에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바로 우리의 믿음, 신앙, 그것을 통해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가족을 세우기를 원하고 자기의 그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기도 원하죠. 그러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교회에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행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자기만의 개성, 그의 문화라는 것은 나의 개인 문화도 있을 것입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나만의 개성이 나의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속한 가족의 또 문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그 문화를 만들어 가겠죠. 또한 내가 속한 핵심 공동체인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문화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문화라는 것은, 교회는 또 큰 단위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문화라고 접하는 것은 바로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그 소그룹, 내가 속한 그 소그룹의 그 문화, 바로 그 소그룹의 핵심 공동체가 나의 삶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또 회사의 문화도 있습니다. 회사의 문화는 대체적으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성과를 내고 매출을 일으키고 성과를 내서 그리고 수입을 얻는 것에 아마도 지향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회사의 문화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구성원과의 어떤 문화도 있겠지만 주된 것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사회이자 국가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겠고 우리의 영향력 범위 밖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바로 나의 문화는 어떤 것인가, 내 개인만의 문화, 그것은 개성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오늘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은 개인보다도 우리가 명절이고 함께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5인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가족 단위로, 현재의 가족 단위로 모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바로 저 밑에 있는 두 가지, 내가 속한 내가 속한 가족과 내가 속한 소그룹, 바로 여기에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지금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무엇을 개선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번 명절 휴일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그룹을 세우는 것과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패밀리, 우리의 그 가족의 문화를 점검해 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도 보면
이 가족, 영적인 공동체인 가족의 문화를 점검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5가지만 그냥 정리를 해왔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을 적어 왔습니다. 모세는 사실 2번에 걸쳐서 가족의 문화를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출애굽해서 바로 시내산에서 가족의 문화를 세우는 시기를 먼저 보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주면서 우리 공동체는 바로 이제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집트에서의 그 문화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문화는 이런 문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동체의 문화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에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마무리 짓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이제 너희가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문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자, 정확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의 요약이 특별히 30장,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신명기는 거의 한 4장부터 이 30장까지가 다 이 가족의 문화를 점검하는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모세의 설교라기도 하지만 모세가 그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를, 그 공동체의 문화를 점검했던, 다시 한번 살펴봤던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같이 또 보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8절에 또한 그 구절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쟁도 치르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아놓고,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영적인 공동체였던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가 다시 어떠해야 되는지, 모세는 출애굽의 문화, 즉 이집트의 문화와 우리 하나님 백성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점검했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가나안의 문화와 우리 가족의 문화, 우리 영적인 공동체의 문화가 어떻게 달라야 하고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점검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로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화를 점검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기에도 있었고요. 또 솔로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적어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한참 동안 이 가족의 문화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바쁘게 지냈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난 후에 한참 후에 히스기야가 역대하 30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다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천명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이야기가 바로 히스기야 역대하 30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 시대에 다시 한번 또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후에 또 한참 후에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다시 한번 성전을 다 봉헌한 후에 우리의 문화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또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또한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르쳐줬던, 본인이 함께 나누었던, 세우고 싶었던 그 에베소에 있었을 때 함께 나눴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의 그 영적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의 문화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점검을
부탁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호수아 24장 1절과 14절에서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사무원들을 불러내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의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서 대답하였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자, 제가 그냥 앞쪽에 있는 내용 다 빼고 좀 이렇게 그 지면 관계상 이렇게만 적어왔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문화가 어떠해야 되는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도 다르고 이집트와의 문화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곳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이 살던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 우리의 문화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문화이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얼마 안 된 시간이지만 어느덧 이 문화가 부딪히면서 영향을 받게 되면서 희석이 되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각 부족별로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게 되기 전에 그들을 모두 함께 모아서 우리의 문화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문화를 점검하는 시간,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렇게 가졌던 것들은 매우 건강한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시기에는 대부분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건강하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가족의 또 우리 교회의 문화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를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뭐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새롭게 리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좀 옛날 이야기니까요, 우리의 시기, 지금 우리의 현재의 시대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의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씩 네 가지에 대해서 카테고리로 함께 생각해보는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가족, 우리 소그룹의 문화는 무엇인가? 만남 자체에 대한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은 언제 모이고 있습니까? 우리 소그룹은 언제 모이고 있습니까? 모임에 주기성이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처럼 성경은 모이기를, 서로 연락하기를 끊이지 않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소그룹이란, 영적인 공동체란 그 모임에 주기적인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주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끊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가족 모임에 대한 느낌은 무엇입니까? 그 구성원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가족에서는 가족 구성원끼리, 또 소그룹에서는 그 소그룹 구성원들끼리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들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번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이브톡 인도자분들을 위해서 서로 여기 제가 질문들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 레슨 노트를 제가 끝나고 나서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함께 소그룹 하실 때 또는 가족 모임 하실 때 함께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포맷으로 모이고 싶은지를 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있는지,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지, 그것은 인도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각자 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냥 돌봐주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우리 그 가족의 문화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주인의식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즐거움이요. 여기 제가 즐거움이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편안함 뭐 그런 뜻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우리 소그룹의 문화에 있어서 편안함, 즐거움, 어떤 그 느낌이겠죠. 우리 가족은 모이면 재미있는가? 우리 가족은 모이면 편안한가? 그것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모임에 있어서 재미있고 편안한지 아닌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재미를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또한 함께 또 같이 한번 각 사람마다 다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도자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뭐 이걸 하면 재밌다고 하는데 또 저쪽 사람은 다른 구성원은 나는 그건 재미없다. 그렇다면 공통의 것들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또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우리 소그룹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같이 의견을 또 모아보고 그것을 함께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분위기, 또 더 나아가서 뭔가 재밌고 즐거운 분위기가 있을 때 바로 모임에도 참여하고 싶고 또 모임 자체의 그 분위기를 앞으로 뒤에 나올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틴아이들이나 그 가족 그 아이들에게 또는 이렇게 물어볼 때 가족에서 이렇게 모임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편안하지가 않다, 또는 뭐 즐겁지가 않다, 재미없다,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뭐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가 의견을 내라고. 네가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그 가족의 그 문화는, 그 소그룹의 문화는 너는 그냥 요청만 하고 그냥 엄마 아빠가 다 만들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책임 의식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우리의 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이 분위기가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더욱더 쉽고 또한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조성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에 대한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서로 생각을 주기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매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흘렀다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또 아마 더 뒤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기본적으로 정립이 잘 될 때 서로 불편한 게 없고 서로 의사소통이, 양쪽 소통이 원활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무언가를 더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편안함, 즐거운 분위기와 또 서로서로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쌓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쌓아가기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그런 패밀리 타임이라든가 또는 소그룹 모임 같은 걸 할 때 뭐 매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가족이, 우리 소그룹이 추구하는 가치, 밸류가 무엇인지, 패밀리 밸류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앞에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틀이 앞에 것들이었다면 이 패밀리 밸류, 이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문화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문화, 우리 소그룹의 문화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우리 가족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바이블톡을 인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멤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이유를 듣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될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계속 유지되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패밀리 밸류가 그동안 세웠던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공감대가 유지가 되면서 잘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특별히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초등학생 때 패밀리 밸류가, 아이가 생각하는 패밀리 밸류와 또 중학생이 됐을 때 또 달라질 거고요, 또 고등학생 때 달라졌을 거고요, 또 대학생이 되면 또 달라질 겁니다. 또 그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멤버가 변동이 있다면 또 패밀리 밸류가, 스피리추얼 패밀리 밸류가 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는 몇 년이 지나면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그것이 변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지 먼저 점검을 해보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변화를 해 나갈지를 서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패밀리 밸류를 정리해 놓은 그냥 사례를 있어서 두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 사례인데, 먼저 우리 가족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제가 그냥 번역을 했고 패밀리 밸류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우리 가족은, 우리 소그룹은 be respectable. 첫 번째, 서로 존중하기가 우리의 가치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규칙이랑 가치는 좀 다릅니다. 규칙은 행동에 대한 것일 수 있겠고요, 가치는 말 그대로 가치입니다.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서로 존중하기.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가 서로 느낄 때까지 이것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멤버라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직 미흡한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be kind, 서로 친절하다 하기입니다. 서로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구성원이 다 함께 노력을 해야겠죠. 세 번째요, 서로 솔직하다고요. be honest, 서로 솔직하게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는 좀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이 좀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만약에 느낀다면 이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에게 be honest, 솔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챌린지, 도전을 줄 수도 있고 또 조언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요, be responsible,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로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 소그룹에서 맡은 일이 있다면, 또 가정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니면 자기 책임을 방치하는 일을 그냥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요, be grateful, 감사하기요. 우리 그룹 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또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치로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패밀리 밸류를 만든 그 스피리추얼 영적인 가족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한 가지 제가 봤고요. 두 번째, 패밀리 밸류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요, 우리 가족이 추구하는 가치들은요, 집에서 우리는 서로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것이 첫 번째 이 가정이 세운 패밀리 밸류였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서로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것을 위해서 무슨 게임이든 무슨 이야기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서로 용서한다. 바로 이 패밀리 밸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실수할 때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용서해 나갈지를 훈련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요, 우리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We put family first.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이 가정에 이 글을 올린 그 가정의 밸류였습니다. 네 번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서로 돕는다. 이 가정은 성공적인 것, 좋은 점수를 받고 뭔가를 잘 이루어내는 것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서로 돕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한다. 앞에 나온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는 자주 허그하고 서로에게 친절하다. 우리는 자주 포옹하고 서로 허그하고 서로에게 친절하다. 바로 앞에 나온 것과 또 비슷하죠. 또 몇 번째인지는 까먹었는데, 우리는 꿈을 향해 전진하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자,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간다. We chase our dreams and never give up. 우리는 꿈을 향해 전진하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꿈을 꾸고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되,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또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이 가정은 서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e love unconditionally.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서로 사랑한다 라고 제가 그냥 번역을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그 가정에 만들어서 두었다라고 합니다. 앞에 것은 그 교회의 그 소그룹에서 만든 거고요, 바로 이것은 어떤 그 패밀리, 집, 가정에서 만든 것이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좀 도움이 돼서 다른 교회에서 한 거지만 도움이 돼서 이것을 좀 갖고 왔고요.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우리는 저거 이미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엔 다 있는데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문서화한다던가 또 서로 주기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그룹은 훨씬 더 튼튼하고 서로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 연휴 때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또 여러분의 그 소그룹에서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족 문화 점검하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제 설교를 시작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놀라운 가족, 놀라운 소그룹의 그 문화를 우리가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 점검 포인트 4가지를 여러분 이번 휴가 기간에, 연휴 기간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패밀리, 놀라운 소그룹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성경이 제시하는 그러한 기쁜 만남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요,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어? 이게 뭐가 문제야?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책임감 있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바꿔보자 라고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멤버끼리 서로 관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들은 이 마지막 패밀리 밸류, 가족의 가치, 추구하는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되겠죠. 바로 내용물이 될 것입니다. 그 패밀리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보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연휴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